주변인들이 얘기했던 그런 유진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봤던 유진과 실제 조사했을 때의 유진은 다른 유진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될 뭔가 이상한 내용. 그럼 우리 머릿속에 하나 또 떠올라야 될 키워드를 하나 던져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우리는 조각을 마쳤습니다. 새벽 6시 반까지의 루디 유진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13분에 죽었습니다. 오후 2시 좀 전, 약 1시 54분경 나타나서 이런 일을 시작했는데, 그럼 약 우리가 추정하는 시간 약 7시간 반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 7시간 반 정도 사이에 루디 유진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도대체 원래 어디를 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 흔적을 찾아보고자 조사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루디 유진의 잃어버린 시각 5시 30분부터 오후 2시 사이. 경찰이 유진에 대한 부분의 조사를 확인해보면 유진은 실제로 여기에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이죠. 토요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이애미의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기념일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엄청나게 큰 행사예요. 이 아주 큰 행사 해변 파티에 참석을 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나간 겁니다. 파티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차를 가지고 나왔고 나 친구들하고 놀려고 그래서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라는 이유가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해변으로 가고 있다가 이런 일이 발생된 건데 이 사람이 실제 그 해변가에 있던 뚝길 있죠. 뚝길을 걷다가 흔적을 찾아보면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어 던지고 온 흔적이에요. 왜냐면 옷들이 그렇게 발견이 됩니다. 확인해보면 운전면허증도 해변에 떨어져 있었고 쭉 해변가에서 저 고속도로 길까지 옷을 하나씩 벗어 던지면서 걸어가서 거기에 노숙을 하고 있던 포포를 보고 거기서 덮친 겁니다. 갑자기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간 키워드는 바로 파티였습니다. 조각들이 좀 맞아떨어지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복잡해지셨습니까? 그럼 제가 조금 더 이상한 걸 한번 더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주변인 진술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지금 주변인의 진술입니다. 루디의 가족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가 마리화나는 핀 적이 있는데 술하고 마약은 안 해요. 주변인들이 얘기합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성경, 즉 종교 행사에 늘 참석을 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예전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 사람 좀비 아니에요. 이름이 요본카 브라이언트라는 옛날 여자친구인데 항상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가고 신사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때 당시 이혼녀였는데 자식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루디가 정상이 아니면 자식 3명을 어떻게 곁에 두겠습니까? 그리고 좀비 같은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이 사람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 정부의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범인이 좀비가 된 게 아니다. 환각성이 극도로 강한 신종마약을 썼다. 근데 그 신종마약이 검출은 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배드솔트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배드솔트라면 검출이 될 테지만 배드솔트하고는 성분이 조금 다른 것 같다. 하지만 신종마약으로 해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끼워 맞춘 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끼워 맞춘 것 같은 배드솔트의 종류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일종의 마약이죠. 신종마약에서 검출이 되지 않는 것뿐이지 이거 마약이에요. 좀비 아닙니다. 라고 여론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루디 솔트는 평상시에 괜찮았던 사람, 신사적이었던 사람, 그런데 신종마약을 복용하고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신종마약을 먹고 나서 포포를 공격을 했고 포포를 물어뜯었고 경찰에게 사살을 당한 사람, 이런 얘기죠. 근데 인육을 먹진 않았고 앞니가 없는데 물어뜯고 눈알까지 뜯었고 위에는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앞뒤가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왔습니다. 배드 솔트에 대해서요. 이 배드 솔트라고 부르는 이 녀석은 하나의 환각제 마약입니다. 어느 정도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마약인데 당시에 배드 솔트의 영향, 이거와 비슷하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 잭슨 병원이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약을 길거리의 새로운 LSD, 약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실제 배드 솔트를 섭취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몸의 온도가 극도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극도로. 그래서 옷을 막 벗고 상대방의 옷도 벗기려고 하는 버릇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극도의 정신착란 증세가 오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 자신의 턱을 무기로 공격을 하고요. 이 턱의 힘이 평상시 150파운드 정도의 힘이라면 250에서 300파운드의 힘까지 올라간다고요. 엄청나게 힘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모든 몸 안에 있는 힘이 다 뭉치는 되게 이상한 약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배드 솔트의 종류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거를 먹고 나서 비슷한 사건이 터진 거니까 아 이거 아마 배드 솔트 때문에 이뤄진 일이지 라고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배드 솔트에 대한 부분이 검출이 안 되니까 배드 솔트하고 비슷한 무언가 신종 마약이겠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찾은 정보, 밖에 알려져 있는 것 중에 어느 정도까지만 알려져 있는 정보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았어요. 되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멀쩡했던 사람이 파티에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저런 증상이 벌어지고 사람을 물어뜯는다고?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한 건 루디 유진에 대한 마이애미 경찰 기록부입니다.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 생일이 비슷한 사람, 주소지가 비슷했던 사람, 그리고 얼굴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하나씩 저는 발견하게 되었죠. 바로 루디 유진입니다. 루디 유진은 범죄 이력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범죄자입니다. 정확히는 범죄자였던 거죠. 이제부터 제가 조금 생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진실에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진실 쪽으로 다가가 보도록 합시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같이 진행하는 이 진실은 말이죠. 실제 범죄 이력 조회이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해 본 결과 이혼 경력이 있습니다. 실제 루디는 축구하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제니라는 사람과 2005년에 결혼을 한번 해요. 근데 2년 뒤였던 2007년에 이혼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혼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혼 기록을 확인해보면 이혼 사유가 유진이 2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입을 번 적이 없어요. 돈을 번 적이 없는 겁니다. 수익이 제로. 그리고 또 이혼 사유가 뭐가 있었냐면 아내가 이런 얘기를 진술했어요. 내 입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닌데 루디는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도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항상 나를 반대하더라 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굉장히 반사회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반사회죠. 밖에 나가서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변인이 얘기했던 말하고 무조건 매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2년 뒤에 헤어진 이유였다고 해요. 루디 유진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뭔가 성격이 그렇게 정상적이고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을 많이 믿는 사람은 아니고 어쩌면 세상 사람에게 집착을 많이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람이라 믿으면 엄청나게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플로리다 법 집행부에 있는 법행 집행문을 확인해보면 유진은 여러 번 체포 기록도 존재합니다. 뭐가 있냐면 집안 무단 침입죄, 그리고 절도죄, 그리고 마리화나 혐의, 마리화나라는 그 마약을 한 혐의까지 약 4년 동안 여러 번을 들락날락하게 돼요. 그리고 더 끔찍한 겁니다. 2004년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겠다는 위협을 가해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진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 경찰관에 따르면이에요. 경찰관이 그때 당시에 유진을 잡으러 갔어요. 유진을 잡으러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 유진한테 자 진정해. 일단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막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체포하기도 되게 힘들었다고 해요. 정말 말을 안 들었고 협조적이지 않았던, 굉장히 폭력적이던 사람이다요.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주변인들이 얘기했던 그런 유진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봤던 유진과 실제 조사했을 때의 유진은 다른 유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사했던 유진을 잠깐 갖다 붙여보면 어쩌면 저런 어떤 증각, 어떤 환각 증상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건 좀 더 가까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사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또 밝혀집니다. 바드솔트랑 다른 약물, 그러니까 비슷한 약물이건 뭐건 어떤 것도 확인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였냐면 일반적인 약물을 투여했을 때 발작 증세를 일으켜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믿은 건데 유진의 사체에다가 여러 가지 약물 투여로 한번 확인을 해봤다고 했어요. 근데 간질 증상이 안 나옵니다. 다 음성 판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간질이 발작이 일으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경찰들이 얘기한 건 마리화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러진 않는데?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미스테리하게 묻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조사의 결과에 나왔고 2014년 기록입니다. 이 사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현재 이 물질에 대해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첫 번째는 마리화나입니다. 마리화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리화나에는 두 가지, 사티바라는 물질과 인디카라는 물질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종류가 두 개인데 이게 사티바인지 모르겠어요. 사티바인지. 근데 이게 도파민이라는 걸 증가시키고 통증에 대한 게 사라진다 그래요. 그리고 에너지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인디카는 뭔가 완전 도는 거 있죠.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마리화나의 작은 그 하나의 패킷에 사티바랑 인디카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가 있는지가 확인이 안 돼요. 너무 위험한 물질인 겁니다. 그게 또 하나 문제는 혈액 속으로 마리화나가 들어가면 그 두 개,
그게 사티바가 들어가는지 인디카가 들어가는지 확인도 안 되고 만약에 죽은 사람이라면 그 양도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온 추측입니다. 유진에게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 정신적 질환이 있다면 마리화나가 갑자기 도파민을 확 올렸고 도파민이 올라간 상태에서 정신착란이 같이 일으켜져서 그걸로 공격 본능이 시작되어서 저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닌가 라고 추측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에 대한 검증을 해주는 마지막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궁금한 사람,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제일 궁금한 사람 혹시 없으셨습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제일 처음 이야기였습니다. 5시 반 여자친구에게 루디 유진은 나가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 친구 만나러 나가. 나 친구 만나러 가. 친구를 만나러 가. 그 친구의 진술입니다. 그 친구가 아주 무서운 진술을 던졌습니다. 그 친구의 진술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마약이 그렇게 하게 한 것이다. 마약이 내 아름다운 친구, 아름다운 그 사람을 집어삼켰다. 즉, 바로 이곳에 같이 갔던 친구, 파티였습니다. 파티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마리화나를 하게 된 루디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한 루디예요. 평상시 잘 안 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마리화나를 했다가 이 마리화나가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자신의 옷을 벗어던지면서 자신의 눈앞에 보였던 포프를 그렇게 물어뜯기 시작했다. 이것이 현재까지 얘기의 진술의 종합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로널드 포포입니다. 로널드 포포는 현재 수술을 다 마치고 병원에서 살고 계십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는 건강하신 상태로 계시고 있고, 더불어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때 당시에 노숙자셨기 때문에 어떠한 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사건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금을 모아줬다라고 해요. 시력을 잃고 얼굴 75%를 잃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부금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요즘에는 기타를 배우고 있다. 자신은 되게 행복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현재 알려져 있는 마이애미 좀비 사건. 여러분, 진짜 좀비가 존재할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본방 마치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정말 좀비가 존재할지 저도 의문이었습니다. 좀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나씩 다 찾아봤습니다. 마약인가? 정말 좀비인가? 그리고 그 진실의 문을 드디어 하나씩 열게 되었습니다. 김원의 미스터리 극장 일요 미스터리, 여러분들과 함께할 34번째 이야기, 좀비에 대한 바로 그 진실의 문을 오늘 함께 시작했습니다.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